예, 장재원입니다. 오늘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를 하는 날인데 저는 이 비경제부처들의 업무 형태에 대한 총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경제부처들 장관님들 한마디로 오락가락 결정장애, 선택적 기억상실, 무능, 무소신, 무철학, 산무장관님들이 정책적 신뢰를 추락시켰다. 그 최선봉에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있다. 유치원 영어교육 오락가락, 수능 오락가락,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이제 교육부에 대한 기대도 안 한답니다. 이러니 올 5월에 한국갤럽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83%인데 교육부는 30%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범입니다. 장관님, 창피하지 않으세요? 김상곤 장관, 창피하지 않으세요? 오락가락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주범이 국방부입니다. 백주대낮에 국회에서 대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삿대질하고 하극상하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성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사람이, 그래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 기밀을 갖고 나와서 군개혁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기가 찹니다. 세 번째가 검찰과 경찰입니다. 검경 수사권 가지고 서로 삿대질하고 울산경찰청장은 텔레비에 나와서 검찰 저격하고, 은폐수사나 보복수사는 또 한 목소리예요. 이거 할 말 많은데 이거는 보충질의에서 하고, 제가 어저께 그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통, 독선, 장하선 예산에 대해서. 제목이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활력 예산안 맞죠,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활력 예산안인지 시장 경직 예산안인지 내 삶의 플러스인지 내 삶의 마이너스인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게 자랑스럽게 역대 최고의 재정 확장 예산이다 자랑하는 건데 세 가지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장관님. 양호한 세수 여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퍼부어도 국가 재정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장관님.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자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혁신 성장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야겠다. 주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죠. 크게 보면.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 국민 삶의 질 개선. 그래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의무지출. 의무지출이 이 기업으로 치면요, 이게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원장님, 이런 감사원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2018년의 경우 의무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9.7%가 증가된 216조 원으로 총 지출의 50%를 넘었고 5년간 증가폭도 총 지출 증가의 67.1%에 달하고 있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증가된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부담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이런 보고서 낸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의무지출 장관님 아시죠? 이게 67%까지 올라가면 기업으로 치면 이게 구조조정 대상 아닙니까? 그야말로 탄력을 잃은 노쇠한 기업입니다. 이게 67%를 경직 예산으로 의무지출로 하면 이 기업 보면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지 말라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발전 가능성이 없는 위헌 기업이에요. 의무지출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17만 8천 명 늘려가지고 의무지출 70%, 80% 가면 대한민국 누가 책임집니까? 이래도 국가재정성이 건전한 겁니까? 차관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 의무지출 비중은 그동안 그 재정 아니 과거 핑계 대지 말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예, 인구 고령화라든지 또는 그 사회보험제도의 성숙, 그리고 또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이렇게 재정 확장을 해가지고 의무지출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증원 계속하면 의무지출 계속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의무지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채무질이
악성화되고 있습니다. 넘겨 보세요. 그 금융성 채무가 높습니까? 적자성 채무가 높습니까? 점점 이게 금융성 채무보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재무 중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보다 국민 세금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향후 융자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채무보다 국민 세금으로 떼어야 되는 채무가 더 많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감사원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결국 지금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 채무 비율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 38.6%라고 하는 게 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적자성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감사원에서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예, 잘 그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이게. 국가 채무의 질이 악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의 적자 국채 왜 늘립니까? 세수가 아주 호전되고 있고 세수가 아주 좋은데 1.3조 원 늘리지 않습니까? 적자 국채? 적자 국채 늘리죠. 세수가 좋은데 왜 늘립니까? 적자 국채를? 지금 우리 사회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는 자꾸 지금 구조적 핑계를 지금 댑니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적자 있습니다. 국채가 뭔지 알죠? 적자 국채가 네, 그렇습니다. 세입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입이 잘 들어온다면서요. 세수가 아주 호전돼서 이렇게 470억이 쏟아부어도 상관없다면서요. 적자 국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관리재정지수 아시죠? 4대 기금 빼고 실질적인 순국가 재정지수 이게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관리재정 수지가 바로 그 적자성 채무라고 아니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네네. 이런 치수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네. 자, GDP 마이너스 1.6%, 2022년도에 마이너스 2.9%. 문정부가 17년도부터 21년까지 발표한 거는 관리재정지수가 44조 적자고 통합재정지수가 12조 흑자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발표한 거는 이 관리재정지수가 54조 적자고 통합재정지수지마저도 10조 5천억이 적자 본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네, 발표하셨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 통합재정지수도 그렇고 또 관리재정지수도 다 적자로 전환된다. 이런 발표를 하신 거예요.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좋은 겁니까? 그 정부는 이런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자, 그래서 구조조정을 국가 재정 통해서 건정성이 좋다는 네. 말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허구예요. 재정이 지속 가능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도 국가 재정 건정성이 국가 좋아서 채무 비율이라든지 국가 재정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또는 재정 수지를 또 관리가 하는 제가 수준으로- 질문하는데 말 섞지 마세요. 네네. 네. 그 참 이상한 분이네. 그다음에 R&D 부분 얘기합시다. R&D가 이번에 20조가 넘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그죠? 최초로 20조 넘었다. 그죠? 예,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과장 광고예요. 금액적으로 얼마 늘었어요? 7천억이 7천억이죠? 입니다. 예. R&D 일몰이 얼마입니까? 일몰로 한 8천억 정도. 8천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1천억이에요. 1조 5천억 정도가 사실은 새로운 분야. 산업 분야에 대해서 또 뭐 지원한다고 얘기했었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 분야에 대해서 뭐 지원하니까 좋다 이러는데 노후산업단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9,955억 이거는 진력 근로자 복지 예산이에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소상공인 폐의 구축,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이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에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래놓고 지금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R&D 예산을 증축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혁신 성장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거 다 과장 광고예요. 지금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다 지금 일자리 예산 집행률도 안 좋은 일자리 예산에 쏟아붓는 겁니다. 일자리 안정자는 몇 프로입니까? 지금 상반기 집행 얼마나 했어요? 37% 했습니다. 맞죠? 제가 일자리 안정자는 37%에서 보세요. 일자리 안정자. 그런데 올해도 3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7% 집행해놓고 오늘 또 왜 3조를 책정합니까?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집행률 얼마인 줄 압니까? 모르시죠? 36%예요. 이거 증액한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증액하는 줄 아세요? 3,417억은 반영했네. 36%.
집행해놓고 그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 네, 답변 올릴까요?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에서 잘못된 거를 나는 모르겠으니까 계속하겠다, 더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불통과 독선의 예산이라고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올릴까요? 우선은 그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는 부분은 산업 예산이 역시 14.3% 늘어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공단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재생 지원 그 자체가 그 해당 공단의 그 근로 환경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그러한 예산 말고도 R&D 분야에서 특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